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돈 3월 PMI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 앞으로의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양시장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반도체 전반에 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향후 4년간의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현대차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화답하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 투심이 개선된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와 자동차주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의료 AI 쪽도 쾌청한데요.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올해 첫 공개 행보로 서울대 병원에 찾았고요. 관계자들 앞에서 네이버는 의료 인공지능 투자에 진심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오븐코크로스, 시텔카 바이오, 3빌리언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좀 맑은 종목들이 많은데 네이처셀을 미 FDA 혁신치료제 지정 소식에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오늘 중국 파트너사의 기술 이전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유한양행은요, 렉나자 치료제를 투여받은 폐암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오늘 맑게 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휠라홀딩스인데요. SK증권 측에서는 맑은 날씨를 전망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은 좀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올해 휠라 브랜드 시장 점유율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며 목표 주가 기존 45,000원에서 4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시프트업인데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 시프트업이 올해 2분기까지 대규모 이벤트를 끝내고 또 다음 신작인 위치스 프로젝트 출시까지 주가가 다소 정체기를 겪을 거라고 분석했고요. 적정 주가를 기존 9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 역시나 기존 매수에서 유지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소 흐린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숲인데요. 이 NH투자증권에서는 숲에 대해서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이 있지만 높아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 성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구름 많은 날씨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잘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요. 심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큰 방향성이 없는 게 좀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시장 일단 양지수 모두 약세 띄고 있습니다. 네. 크지는 않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 주는 맞아요. 저번 주에 어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공매도 재개라는 큰 이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4월 첫째 주에는 트럼프의 타겟팅 관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상호 관세죠.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아마도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트닉 상무장관하고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빠져주고 계속해서 위쪽에서 버텨주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해외 증시는 일본만 우리나라보다 좀 강했을 뿐이고요. 항생지수라든지 홍콩 H지수는 2% 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우리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위쪽에서 좀 내려오는 영향권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단지 이번 주에는 조금 방어적이고 보수적이게 좀 나가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를 요즘에는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간단하게 지수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뷰를 드리는 게 뭐냐면 2620포인트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2500포인트 초반에 내려왔을 때는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좀 잡으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참 거짓말과도 같이 2650포인트를 찍지를 못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밑으로 좀 내려 꽂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강한 음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지금 CG에도 나갔지만 원달러 환율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사실은 원화가 좀 강하게 돼서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엔화가 강해지면서 달러도 내려가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도 강해지면서 달러도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남아있는 정치적 이슈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질 않는다라는 건 시장의 지금 방향성, 그러니까 시장의 주인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000억 매도, 기관이 450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매도의 느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억 매도, 그다음에 기관도 500억 매도인데 요거는 뭐 장 끝날 때까지 봐야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랑 똑같이 약간은 너무나 지금 방향성이 없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박스권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2520포인트 이상 가는 2650포인트가 상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2520포인트에서 정말 싼 종목들을 그때부터 주워 담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밑에서는 그냥 수익 실현, 밑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뭐 당연히 거래가 많이 몰린 종목들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를 차치하더라도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의 제가 장중 움직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현대차 당연히 장 초반에 이렇게 해야지 보이겠네요. 한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장 초반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면서 올라갔겠죠. 당연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차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정말 31조 투자라는 거는 큰 뉴스고 좋은 호재기는 합니다만은 시장 자체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건 무관세가 맞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본다면 현대차, 특히나 기아차는요. 멕시코에서 만드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가 아무리 공장을 확대하고 짓는다 손 치더라도 과연 외국에서 만드는 것까지 무관세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아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의 4월 2일 상호적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3월 31일 공매도가 지나고 4월 2일 상호 관세가 지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관세를 세게 때리든 아니면 이번 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여당 쪽으로 가든 야당 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이 결론적으로 4월 2일 날 모든 것이 마침표가 찍혀진다면 그때부터 시장의 방향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성이 다음 주까지 너무 많이 내포가 돼 있어서 아마도 4월 첫째 주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조금 재미가 없는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달 초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일단 현물 시장 기준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현재 구간에서 약세권의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요, 또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서 기회 포착하고 계실지 저희 준비해주신 데일리아 스탁 3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 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직접 뛰는 현대차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향후 4년간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도 현대차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화답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자동차 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K패션입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패션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고부가 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약속기도 했고요. 이 K패션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화폐인데 한국은행이 내달 초부터 3개월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합니다. 어떤 포인트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직접 뛰는 현대차인데 미국 내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그 트럼프의 기조 아래에서 현대차도 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요 내용 안에서는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제일 큰 토픽으로 집어왔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도 좀 슬픈 테마예요. 네. 현대차가 정말 발빠르게 뛴 건 좋았지만 네. 그러면은 남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모든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 투자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먼 미래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후세들에게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뭐 그래도 현대차는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선택을 제가 정말 비판하는 건 아니라 현대차가 당연하고 정말 재빠르고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미국에 대해서 31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3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투자 내용은 딱 2가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루이지애나 제철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제철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철소는 아마 전기로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조금 뭐 ESG 경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탄소 배출도 굉장히 줄인 신공장적 제철소를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원래는 현재 트럼프 정부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IRA 법안을 받기 위해서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차 세제 혜택을 또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트럼프로 바뀌면서. 근데 이제 이 공장이 원래 연간 30만 대였는데 현재 50만 대로 늘리겠다라는 투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그냥 이 31조 원을 다 투자하겠다라는 거 아니고 한 맥스 4년, 5년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골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특이점은 뭐였냐? 일단 정의성 회장님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발표한 것도 좀 특이했는데 백악관에 루스벨트 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루스벨트 룸에서 트럼프랑 같이 발표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루스벨트 룸이라는 건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특히나 백악관에서는요. 외교에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현대차와 미국은 어깨동무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외교적인 성격,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간에 이 뉴스가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 현대차의 좋은 행보는 좋지만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이게 계속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종목은 현대제철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루이지애나주에 대해서 제철소를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 운영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운영사는 당연히 현대그룹사의 현대제철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 물론 투자는 현대차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현대제철이라고 보여주고, 현대제철이 현재 주가가 요즘에 많이 올라왔다 또 다시 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제철은 계속해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현대그룹주 외에 가장 수혜주로 보여지는 게 제가 봤을 땐 삼성 SDI예요. 왜냐하면 삼성 SDI는 원래 배터리 자체를 포드라든지 BMW에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원래는 현대차를 좀 배제하고 약간 현대차에 대해서 공급을 좀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시면요. 삼성 SDI에서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현대차에 현재 실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엔 정의섬 회장님하고 이재용 회장님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배터리적인 동맹으로 가겠다. 이게 삼성 SDI한테 왜 더 좋냐면 결국엔 미국의 공장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기 시작하는 그 공장이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 공장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전기차 생산을 또 활발하게 시작하게 된다면 삼성 SDI의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발주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 SDI를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입니다. 결국에는 뭐 공장 증설은 상관없지만 제철소,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신규 증축을 하게 된다면 현대건설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현대건설은 약간 내수 시장보다는 외부의 산업 플랜트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투자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현대자동차가 물론 투자를 하지만 또 반사 수혜적으로, 직접적인 수혜적으로 현대건설이 앞으로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철소 건설이라는 게 1년 내에 끝나진 않습니다. 한 3, 4년 정도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현대제철이 기초공사, 뭐 배관이라든지 토목 뭐 이런 공사들은 할 예정으로 보여지니까 현대건설도 지금부터 체크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기조에 맞춰서 미국 현지 생산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오늘 31조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현대차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제철소 신설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현대제철, 삼성 SDI, 현대건설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K-패션 보도록 할 텐데, 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년에 패딩도 너무 안 팔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 3월에는 또 폭설이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의류 업계들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의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K-패션 어떤 이유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K-패션을 가져온 이유는 네. 방금 얘기를 잘하셨는데 겨울옷이 여름옷보다 훨씬 마진율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패션 업계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K-패션을 가져온 이유는 미국과 좀 연관을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대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네. 패션도 미국과 좀 연계를 해야 어느 정도 좀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패션 업계에 대해서도 관세의 유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패션 업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관세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의류 산업에서 때린다면 우리나라의 의류 산업에는 많이 피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류 OEM은요, 보통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해요. 그럼 동남아시아에서 현재 의류 시장에 이제 미국에 들어갈 때 그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관세의 기준이 뭐죠? 우리나라보다 관세를 더 때리는 나라한테 관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더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세 피해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장 견지하는 거 뭐냐?
중국의 C커머스라고 불리는 테무 알리 쉬인입니다. 이 테무 알리 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를 진행해 주게 된다면 그 중저가 브랜드를 우리나라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다시 채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다시 한번 또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은요. 이 패션 소비 시장에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 2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의류는 98%, 그다음에 신발은 99%의 수입 의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 틈새 시장을 좀 노려본다면 K패션도 저는 앞으로 괜찮은 섹터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 잡아왔는데 첫 번째 가장 편한 선택지는 영원무역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무역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의류 쪽의 무역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아까 뭐 트럼프 관세가 영향이 없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의류 쪽에도 또 강하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나마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영원 무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류 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때리면 미국 자국 내의 의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옷값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축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싼 옷, 그냥 내년에 한 번 더 입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류 쪽에 대해 소비가 축소하게 되면 반대로 어디가 올라가냐? 유럽 쪽의 소비 시장이 올라가게 돼요. 미국이 줄면 유럽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의 원리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 쪽에 약 3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영업무역이 반사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세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영업무역의 한 가지 단점은 스캇이라는 자전거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스캇이라는 브랜드를 알 텐데 되게 비싼 자전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업 적자가 나와가지고 영업무역이 좀 골치가 아팠는데 재고도 많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드러난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드러난 악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다시 한번 커버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한세 실업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관세를 피해서 미국이 중국의 C커머스를 눌러주게 된다면 그 빈틈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바로 한세 실업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세 실업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스파 브랜드 아시죠? 보통 패스트 패션 브랜드라고 하는 거를 한세 실업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시면 뭐 갭이라든지 아니면 월마트 PB, 그다음에 그 타겟 PB 아니면 H&M 그다음에 자라 뭐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쉬인이라는 그런 패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견제를 해준다면 한세 실업에 대해서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화생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한세 실업과 영업무역이 의류 쪽이라면요. 화생 엔터프라이즈는 약간 신발 쪽이에요. 신발 쪽에서도 아디다스 신발을 한 9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왜 이 기업이 좀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나이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작년부터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한참 못 미쳐요. 요즘엔 기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생 엔터프라이즈의 아디다스 신발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K패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관련해서는 의류 업종 중에 가장 편한 선택지 영업무역 그리고 이 중국 업체 견제에 대한 반사 수혜를 국내 업체가 받는다면 또 한세실업이라는 종목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제 내달 초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화폐도 좀 이제 현실로 좀 다가온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까요?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네.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에 있는 전자 지갑에서 내 현금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쓰듯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건 똑같아요. 네. 똑같은 개념인데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현금을 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카드사 수수료도 없고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디지털 화폐가 점점 시장이 커가게 되면요. 정말로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폐를 찍어낸다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동전 쓰시는 분들 정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폐를 쓰는 그런 산업이 많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폐를 찍어내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화폐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방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 프로젝트라는 걸 한국은행에서 직접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모집자를 10만 명이라고 하나요? 10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직접 써볼 수 있게 만듭니다.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데 직접 가서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대장주는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자동 결제 시스템에 카카오페이가 가장 앞서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휴대폰에 디지털 지갑이라는 앱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앱을 만들어 본 카카오페이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현재 앱에다가 디지털 화폐 기능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가지성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마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이민 전문가님과 오늘 데일리 아스탁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올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요. 저희 보너스 챌린지도 어느덧 9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를 하고 있고요.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저희 편입되어 있던 2가지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거든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 챌린지 현황판은요.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 공략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 반도체 주들의 약세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3.18%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제 중국 소비주로 강세가 뛰면서 이 종목 역시나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는데 오늘도 2%대 상승세 보이면서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 2%대 가까운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클리오인데 역시나 올 5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 다양한 국가로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순차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거든요. 강보합권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센서류와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익절 처리해 주실지 혹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님께 지금부터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률은요 8.83%입니다. 네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9주차고요. 성공률은요 14%대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코멘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가지 종목으로요. 벌써 이제 주간 목표를 13%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너무 서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오늘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제주 반도체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 초의 상승에 이어서 이 상승폭을 모두 다 축소를 해내고 음봉까지 전환이 되고 있죠.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의 반도체 관련주들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제주 반도체 역시나 이 하락폭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2.31%까지 상승에 이어서 현재 마이너스 5%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3월 12일 기점으로 중요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했죠. 한번 그거 보면 이 라인대입니다. 자, 보시면 14,700원에서 14,800원 라인대 이 정도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제 전 거래일까지 상승 랠리를 견조롭게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아주면서 특히 반도체 업종들의 조정이 조금 이어지면서 이 종목 역시나 오늘 5%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 3월 달에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 안착해냈습니다. 14,700원 라인대 위에 서 지금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조정 장세는 사실상 이 과거 2025년도 3월 12일부터의 강한 상승세에 이어졌던 그동안은 조정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 종목 이제는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정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데 저는 14,700원 라인대를 한 번쯤은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을 보시면 확장했다가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보면 문제가 됐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이 수렴했던 이 수렴폭을 다시 한번 확장시킬 때가 문제가 큽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밀집하는 이 밀집 과정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이 CJ ENM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2.87%까지의 상승, 오늘도 1.41%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누가 뭐래도 변곡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를 한 번 더 전환시키게 됐을 때 변곡점을 만들고 전환시키게 되면 한동안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2월 달 장중 고점 64,500원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졌지만 이 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눌렸죠. 이 조정 장세에서 반등폭이 제한됐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한된 반등폭 안에서 약 한 달여간 조정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 파동에서는 파동 관점으로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적어도 이 전 고점 직전 고점 부근인 59,800원에서 6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 보이는 스토캐스틱 보이실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다이버전스가 하락폭은 줄어드는데 가격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단폭, 하락은 가격대는 동일한데 이 하방 압력이 둔화되는 모습,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제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결과 오늘 좀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현재 강보합권대에서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MA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이 침체 구간 20선을 돌파를 했죠. 따라서
앞으로의 좀 더 강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클리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클리오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중 5%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전 저점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19,900원에서 2만 원 라인대 2025년도 3월 20일과 21일 날 현재 구간을 지지받는 선에서 추세 변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죠. 장중 5% 이상 지금 조정폭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중심선을 터치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중요 지지 라인대 19,900원 라인대는 2025년도 2월 달에 파동의 고점 부근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이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에는 추가 하방으로 좀 더 열려 있어요. 어디까지 열려 있냐? 자, 19,100원대까지 2025년도 3월 7일 날 장중 13% 이상 급등했던 날의 종가입니다. 이 종가 라인대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 더 지켜줘야 되는 모습. 한한령 해지에 대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의 조정을 받아줄 때 특히 화장품 업종들이 종반 조정을 받아줄 때에는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내가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는 짧게 손절 잡고 공략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종목을 함께하는 1313 챌린지 포트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9,100원대까지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포트에 유지시키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HL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는 클리오와 정반대의 흐름이죠. 제가 여러분께 어제 전 거래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10% 넘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터치 이후에 매도 기준가를 잡아드렸죠. 따라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하루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일단 익절 처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313 챌린지 포트는 대부분 다 단기 종목 위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빠르게 챙겨놓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들 세워나갈 예정이니까 지금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기준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공해 드리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증권사의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토대로 목표가에다가 걸어 놓으셨으면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 처리가 되었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 감시 주문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교육방 안에서 한 번 더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HL 만도는 단기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추후에 저가 재공략 예정이니까 그 흐름까지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약세 뛰다 보니까요. 종목들 개별적으로 일단 조정받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단 HL 만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저희가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 만에 익절 처리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가에서 재공략해보는 전략 가보자라는 말씀으로 저희 이 챌린지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파트너님, 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반에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음봉의 흐름, 이 상승폭을 굉장히 축소해내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등대 참여 방법 알려주신다면 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빠르게 목표가 달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어제 이 시간에서 HL 만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까지는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의 달성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절반 이상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비중 혹은 전략 익절 이후에 어느 구간에서 재공략할 건지에 대한 종목별 대응 전략에 대한 방안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카메라 기본 어플을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성화가 됩니다. 참여하신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재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5%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죠. 오늘도 역시나 한 종목 더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대형주의 흐름도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셔서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달 말부터 진행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좀 대응 방안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볼 수 있겠고 또 어제 현대차와 같이 오늘 이제 또 현대차 어제 말씀해주신 이후에 또 강세 띄고 있잖아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일 시장에 대한 힌트들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 하이브와 HD 현대 마린 솔루션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특히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저가에 위치할 때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워낙 명확하죠.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한한령이 드디어 해지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8년 만에 해지가 될 수 있는 이 한한령 해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특히 이 엔터 업종의 경우에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로서 직결돼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을 때 정말 실적에 대한 흐름과 단기 상승 모멘텀 2가지를 함께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는 게 어떤 업종이 있을까 하면 저는 화장품 업종도 제가 전거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터 업종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 하이브는 다른 종목과는 조금은 다르죠. 이 하이브를 만들어냈던 탄생을 시켜줬던 바로 이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이 올해 6월달이죠.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역 전원 이후에 이 하반기에 스페셜 앨범 등을 통해서 바로 빠르게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이 BTS의 공백 빈 자리를 이 세븐틴 그리고 아일릿 지금은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뭐 뉴진스 등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그 그룹들이 좀 더 메꿔주고 있던 상황에서 BTS까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BTS의 합류에 이어서 한한령의 해제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탑 그룹들은 글로벌 이제 투어를 진행을 했을 때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 세계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을 포함을 시키게 됐을 때에는 2016년도 이 빅뱅 기준이죠. 빅뱅이 2016년도에 한 해 48만 명을 중국에서만 모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BTS뿐만 아니라 앞서 세븐틴도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BTS 그리고 세븐틴, 뭐 아일릿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르세라핌도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기업들이 이제 그룹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100만 명의 모객 이후에 이게 이제 추가적인 파생 상품들이죠. 굿즈부터 해서 뭐 추가적인 상품까지 이게 다 매출로서 직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총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뉴진스와 이제 어도어 간에서 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도어의 손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이브에 좀 더 웃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올해 총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그리고 라틴, 일본에서 총 3가지의 팀을 런칭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입들의 이제 약진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릴 때 22만 3천 원 라인 때 제가 이 검정색, 제가 이거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체크해 드렸던 선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구간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과거 2025년도 1월 달 고점이죠. 1월 17일 날 고점입니다. 이 고점 구간에서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이 고점이었어요. 따라서 이 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라인대, 제가 이렇게 보면 넘겼지만 조금 이렇게 확 축소해서 이렇게 전으로 회귀시켜서 한번 보면은 이 구간대에서 넘지 못했다가 2024년도 3월달, 4월달 잠깐 넘었다가 빠지고 넘었다 빠지고 했던 저항 라인대를 2025년도 마찬가지로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라인대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해주고 있다가 이 저항 라인대를 결국에 넘겼죠. 그것도 2025년도 2월 들어서부터 확실하게 넘겨줬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부터 22만 3,000원에서 22만 4,000원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에 이어졌고 그 다음에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바로 2025년도 3월 14일과 그 최근 거래일이죠. 2025년도 3월 21일 두 차례나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지받고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단기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변곡을 만들고의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오실레이터,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음봉의 흐름이 깊어지다가 이제는 캔들이 계속해서 점차 줄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MACD 선과 시그널 선, 각각 보라색 선과 이 주황색 선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단기적인 조정은 일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앞으로 상승 추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을 반증해주는 보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추가 반등세, 오늘 좀 아쉽게도 전 고점 24만 1,0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기준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 5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충분히 강하게 돌파 또한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5만 8,000원 전 고점 돌파한다라는 걸 제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만 3,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HD현대 마린솔루션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선박의 유지, 보수, 개조 그리고 물품, 부품들을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선박을 유지시키는 선박의 수명을 유지시키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이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가 심화가 됐을 때에는 이 선박 운영에 대해서 관리 방식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 변환 방식에 따라서 이 일을 충족하는 동사의 일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직격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신조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개선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또 장기 상승 모멘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대규모 발주된 DF 듀얼 퓨얼이라고 해서 이중 선박, 이중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선박들이 2027년도에서 2028년도에 대규모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폭 성장,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죠. 시간 관계상 빠르게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상승이 이어서 조정이 이어졌는데 이 조정은 단기 조정을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2%가 넘어가는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저점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목표가 15만 5,500원, 손절가 13만 6,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엔터 쪽에서 하이브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도요.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